산속 펜션 괴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께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2년 전 제 친구 5명과 함께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펜션에 갔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도 매일 밤 저를 괴롭힙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해 10월이었습니다. 단풍놀이를 겸해서 친구들과 2박 3일 여행을 계획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그 펜션은 사진으로 봤을 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통나무집, 주변은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죠. 가격도 저렴했어요. 이상할 정도로요. 6명이 2박에 30만 원. 리뷰는 딱 3개뿐이었는데 모두 경치가 좋다, 조용하다 같은 짧은 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은 명소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중간부터 작동하지 않았고 펜션 주인이 보내준 손그림 지도를 보며 겨우겨우 찾아갔죠. 갈수록 길은 좁아졌고 나무들은 더 빽빽해졌습니다. 여기 진짜 맞아? 너무 깊숙한 거 아냐? 친구 민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실 저도 조금 불안했습니다. 한 30분은 다른 차나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드디어 펜션이 보였습니다. 사진과는 좀 달랐어요. 훨씬 더 낡아 보였습니다. 통나무 외벽은 곳곳이 썩어 있었고 현관 계단은 삐걱거렸죠. 하지만 주변 경치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붉게 물든 단풍들이 석양을 받아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펜션 주인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마른 체구에 깊게 팬 눈, 말이 없었어요.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식사는 알아서 하시고 밤 11시 이후로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가 한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관리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밖에 나가면 안 된대? 친구 준호가 웃으며 물었지만 대답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펜션 내부는 의외로 깨끗했어요. 거실과 침실 3개, 주방과 화장실, 기본적인 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풀고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어요. 해가 지자 주변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밤. 우리는 테라스에서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며 떠들썩하게 놀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얘들아, 저기 좀 봐. 민지가 손가락으로 숲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모두 그쪽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눈의 높이는 사람 피 정도였습니다. 2개의 빛나는 눈동자가 나무들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죠. 야생동물 아니야? 늑대나 곰? 준호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게 동물이 아니라는 걸. 그 존재는 한참을 우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자. 제가 말했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펜션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과 창문을 모두 잠갔죠.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 톡.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규칙적이고 느린, 마치 누군가 일부러 우리를 놀리는 듯한 소리. 커튼을 열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는 펜션 주위를 확인해봤습니다. 창문 주변에는 이상한 긁힌 자국들이 있었어요. 손톱 같은 걸로 긁은 것 같았는데 그 자국은 너무 길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최소 20cm는 되어 보였어요. 그냥 가자. 여기 뭔가 이상해. 민지가 말했지만 대부분은 반대했습니다. 밤에 무서웠던 건 인정하지만 낮에 보니 그저 평범한 산속이었거든요. 게다가 벌써 돈도 냈고 짐도 다 풀어놨잖아요. 한 번 더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자. 결국 우리는 남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낮에는 등산을 했어요. 펜션 뒤편에 작은 등산로가 있었거든요. 공기는 맑았고 단풍은 아름다웠습니다. 30분쯤 올라가니 작은 제단 같은 게 나왔어요. 돌을 쌓아 만든 제단이었는데 그 위에 오래된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 인형들이었어요. 전부 빨갛게 칠해져 있었죠. 비에 젖고 해가 발해서 흐릿했지만 분명 붉은색이었습니다. 여기 뭔가 국 같은 거 지냈나 봐. 준호가 말했어요.
우리는 사진 몇 장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나무 기둥에 새겨진 글자들이었습니다. 한자였는데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몇 개 있었어요. 호초 나가지 마라. 이해진 밤을 금하다. 쇼호 지키다. 그리고 맨 아래에 커다랗게 새겨진 글자. 어괴 굶주린 귀신.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장난으로 새긴 거겠지. 관광객들이 무서워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주인에게 그 재단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관리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우리는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일부러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하지만 해가 지자 공포가 다시 몰려왔습니다. 밤 10시 창밖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렸어요. 톡, 톡, 톡. 이번에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들렸습니다. 거실 창문, 침실 창문, 심지어 화장실 창문까지. 마치 여러 명이, 아니 여러 것들이 펜션을 포위한 것 같았어요. 무시하자. 그냥 바람 때문이야. 하지만 그게 바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어요. 갑자기 완전히.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문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가 잠근 현관문의 손잡이가 삐걱거리며 돌아갔어요. 누가 있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손잡이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잠갔던 문이 저절로 열린 거예요.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 어둠 속에 무언가가 서 있다는 걸. 문 닫아. 제가 소리쳤고 준호와 제가 달려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무언가 문을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엄청난 힘이었어요. 우리 둘이 온 힘을 다해도 간신히 문을 닫을 수 있었죠. 쾅, 쾅, 쾅. 이번엔 두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수려는 거였어요. 문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펜션 주인한테 가자. 우리는 뒷문으로 나가 관리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준호가 없었습니다. 관리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벽 전체에 붉은 글씨로 뭔가가 빽빽하게 써져 있었습니다. 같은 문장이 수백 번 반복돼 있었어요.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벽 한쪽에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우리가 온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번 달 곡물.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펜션이 왜 그렇게 쌌는지, 리뷰가 왜 3개밖에 없었는지, 주인이 왜 밤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가 재물이었던 거예요. 쾅, 쾅, 쾅. 관리실 문도 두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갇혔어요. 본체도, 관리실도, 밖도 모두 위험했습니다. 창문으로 나가자. 민지가 외쳤어요. 관리실 창문은 작았지만 사람이 빠져나갈 정도는 됐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건 형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피부는 썩어서 늘어져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어요. 입 안은 온통 이빨이었습니다. 입 안 가득 날카로운 이빨이 삐죽삐죽 돋아 있었죠. 그리고 그 눈, 텅 빈 눈구멍에서 창백한 빛이 났어요. 크크크크. 그것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 그 존재가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어요. 문이 열리고 펜션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엽총이 들려 있었어요. 빨리 차에 타. 우리는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주인을 따라 뛰었습니다. 본체에서 짐을 챙길 틈도 없었어요. 그저 차 키만 들고 뛰었죠.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 차 주변에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본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최소 10마리는 됐습니다. 주인은 또 총을 쏘며 길을 열어줬어요. 우리는 차에 뛰어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절대 돌아보지 말고 가. 멈추지도 마.
그게 주인이 우리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우리는 그대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창기를 미끄러지듯 내려갔죠. 백미러로 본 펜션은 그것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주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펜션을 찾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갔던 그 장소에는 30년 전 불타 없어진 폐펜션 터만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을 조회해보니 그 펜션에서는 1990년대에 실제로 연쇄 실종 사건이 있었대요. 관광객들이 계속 사라졌고 나중에 펜션 주인이 미쳐서 손님들을 산 채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갔던 친구들 중 하나, 민지는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준호는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 나머지 친구들도 그날 일에 대해선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밤 그 소리를 들어요. 톡, 톡, 톡. 제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고개를 돌려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알아요. 그것들이 아직도 저를 찾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미완성된 재물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인터넷에서 너무 싸고 리뷰가 없는 숙소를 발견하면 절대 예약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주인이 밤에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말을 따르세요. 여러분의 목숨이 달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고 하나만 해드릴게요. 오늘 밤 창문은 꼭 잠그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톡, 톡, 톡. 영상 종료.